자, 그럼 13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라고 개념을 먼저 읽는 것이 포인트고요. 자, 일반 도형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담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중학도형을 모두 다 알아야 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뭘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된 건지 확인을 첫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어떤 것들이 평가 기준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팔로워에서부터 수없이 얘기하던 부분이지만 일단 삼각형의 유교소에 대해서 세변 그리고 세각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게 이 공식들이니까 걔네들을 척척 구해내는데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의미 및 유도 과정을 알고 있으면 더욱 어려운 문제도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상위평가 기준이고요. 하위평가 기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정도까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 뭐 예를 들자면 6월 모평에 있었어. 10번에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너 더 쉬운 번호대에 나오니까 그게 또 부담이 됩니다. 그게 또 당황스럽고요. 자, 그럴 때 이 개념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묻고 있을 확률이 높겠지. 앞번호니까. 자, 그리고 지금처럼 좀 더 뒷번호대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같이 떠올려 주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6월 모평에서는 단순히 삼각형 뭐뭐뭐에서 무슨 법칙에 의하여 뭘 구할 수 있다. 세변, 세각, 유교소에 대한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 부분만 좀 집중 잘 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6월 모평이었던 거고요. 자, 지금 이 문제도 뭐 마찬가지로 자, 평가원에서는 늘상 이걸 출제해 왔습니다. 기출 무한적용에 있는 현 교과 과정에 있는 모든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 다 갖다 놓고 한번 보세요. 이 안에서 다 돼. 그리고 거기에서 빈칸 문제로 출제된 거 보세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용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을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니까 뭘 가지고, 그치, 의미 및 유도 과정을 같이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뭘 이용해야 할지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최선의 풀이라든지 필요한 발견 등도 이쪽 안에서 모두 찾을 수 있더라. 자, 그래서 도형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출 무한적용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들, 자, 그거 2021-22 학년도 이후 여기 이번 교과 혹은 이번 현 선택 과목 체제의 수능에서 출제된 내용들, 자,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원 문제들을 다시 보세요. 다 이 안에서 얻어지게 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용해야 될 텐데 원이 있잖아.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외접원이에요. 심지어 그 외접원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두 번 쳐주게 되면 사인 법칙을 먼저 이용하면 될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빈칸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에 외접원을 가지고 있었던 삼각형 ABC와 ACD 두 개를 지금 이용해 주면 되고요. ABC에서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자,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각의 크기 바로 BAC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에서 사인 값이 7분의 2 루트 7이라고 주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너무 친절했어. 거기서 BC의 길이도 바로 옆에 7분의 36 루트 7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게 7 루트 7 이런 것들이 예쁘게 약분될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그리고 변 사이의 관계, 사실 이것이 사인 법칙의 의미잖아. 그리고 그것이 유도 과정을 떠올리도록도 합니다. 현의 길이와 그 마주보고 있는 원주각 사이의 관계를 이 외접원의 반지름과 함께 처리해서 이 현의 길이, 변의 길이가 결과적으로는 외접원의 반지름 및 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의 비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최근 수능시험, 22학년도 수능시험 15번 문제 등에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좀 더 빠르게 간파할 수 있었던 이 둘 사이의 관계이고요. 자, 그것을 통해 R을 구해주면 9가 나오게 됨.
그래서 여기에 있는 OA도 9가 되고 원한다면 요것도 9, 요것도 9, 다 9가 되는 것을 뭐 지금 그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ACD도 또한 외접원이 주어져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A5'이 문제 5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계 크기 3분의 파이라고 또 주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AD라는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구해지게 되는 거다. 자, 현과 그것의 원주각 사이에 지금 이 사인각과 이 변의 길이가 비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R을 곱해주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R을 가지고 있으니까 AD 이퀄 2R 사인, 그리고 사인 값을 3분의 파이에 대해서 구해주면 AD의 값 또한 우리가 15라고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 자, 여기까지를 구하고 나면 이게 15예요. 이 반지름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반지름은? 그래. 지금 문제에 맨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것과 같이 5루트 3이야. 아니, 근데 나 이거 15를 구했는데. 자, 이 부분이, 이 문제가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 13번 자리에 와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니, 나 얘 15를 구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묻고자 하는 건 요거네? 5'. 그리고 이걸 구하고 싶으면 이 가계 크기를 알아야 되네? 자, 여기서 이제 풀이가 두세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는데, 자, 가장 시험장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도 과정 함께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뒷번호로 주어질수록. 이게 사실 어떻게 이 사인 법칙이 이거가 설명이 되던 거지?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C라는 녀석을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C'. 그럼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요. 그 직각삼각형에서 이 가계 크기를 가지고 여기가 여전히 3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여기가 2R일 거 아니야. 이 R에다가 사인 값을 곱하면 15가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직각삼각형이 지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사인 법칙 유도 과정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뭐야?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름을 지나가도록 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2R에다가 그 원주각의 사인 값을 곱해주면 이 가계 크기가 변의 길이에 미치는 관계를 말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 3분의 파이 가지고 이 녀석 15를 바로 구했지만 그 유도 과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 이걸 같이 떠올리면 이 변의 길이 15만 얻는 게 아니라 그 변의 길이 15를 구하는 원리, 직각삼각형을 같이 얻게 되기 때문에 요게 6분의 파이인 걸 같이 구할 수가 있네요. 아, 너분의 네가 코사인 값이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 3분의 파이니까 여긴 6분의 파이다 라고 90도에서 여각관계를 바로 이용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네요. 이 삼각형 마지막 여기에서 나 이 각을 왜 원했어? 유교소에 의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면 두 변과 끼인 각이 필요했던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형 A5,5'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자, 5,5'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9제곱 더하기 5루트 3제곱 빼기 2배 9 곱하기 5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지금 6분의 파이의 값입니다. 코사인 6분의 파이의 값은 얼마니? 코사인 6분의 파이의 값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주면 2 사라지고요. 자, 여기 9, 9, 81이고요. 여기는 5, 25에 3배 해주면 75가 됐고요. 여기선 이제 9, 5, 45, 3, 3은 9, 45 곱하기, 아니 3, 3은 9가 아니지, 그냥 3이지. 3, 5, 15, 3, 4, 12, 135. 오케이. 자, 이 둘 빼주면 이제 60이 남으니까 81에서 60 빼주면 정답 21이다. 바로 구할 수가 있었다. 자, 물론 사인 법칙에 의하여, 사인 법칙에 의하여,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까지 해서 마치 빈칸 문제처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뭐가 필요했냐?
이 각의 크기가 필요했어요. 코사인 법칙을 위해서는. 그걸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추천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유도 과정과 관계된 것으로 지금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은 그 의미와 관계에서 생각하게 된다고.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데 그 변의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 및 그 원주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 그래서 외접원을 하나 갖고 있잖아, 보통의 삼각형이.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삼각형, 직각삼각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도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게 마주보고 있는 원주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사인 값을 알고 있으면 변의 길이의 비를 알 수 있다. 이 학년도 수능시험 15분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평가원이 써놨다. 자, 그럼 그것의 원리를 설명을 해보는데 자꾸 왜 외접원이 나오냐고. 내가 A라고 한다면 A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A'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장점이 뭐니? 직각삼각형. 그거 찾아. 그 삼각비가 바로 이 ER과 A 사이의 관계를 ER분의 A 이퀄 사인 A'인데 그 A'이 A와 같아. 이게 외접원의 원주각에 의해서,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그 둘이 같아지니까 프라임이라고 하든 A라고 하든 똑같아. 이게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이고 결국은 그 변의 길이를 2R 곱하기 사인 A로 구한 것이 이 부분의 의미다. 결국 AD 이퀄 15는 안 썼는데 그 유도 과정에 있었던 기본 원리 그 15를 이 삼각형에서 구한 것은 사실 이 직각삼각형을 표현하고 그 직각삼각형 안에서 구해 나간 것이 사인 법칙이다 라는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멋졌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도 하나 볼게요. 자, 이걸 잘 공부했어. 사인 법칙 2개를 썼고 나중에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그 코사인 법칙을 위해서 요 각의 크기를 모르는 건데 그럼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코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을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풀이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부분을 떠올리는 저 각의 크기를 찾는 방법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번엔 우측 삼각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3분의 파이였어요. 얘를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A5'을 지나가 버리게 된다. 이게 아까 첫 번째 발견하였던 사인 법칙 유도 과정에 의한 발상, 아이디어, 뭐예요? 떠오른다 이런 거잖아. 근데 그 발상, 아이디어 이걸 아무거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도록 하면 공정하지가 않아. 발상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치부해 그런 걸. 근데 교과서적인 발상은 다르다는 거. 공정한 거지. 매우 어려운 고급 아이디어이지만 내가 개념적으로 그 발상을 떠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전 문제에선 조금 차분하게 개념을 떠올려 주면 좋다고. 그래서 지금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을 통해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었다. 첫 번째였어요. 자, 근데 이 사인 법칙 유도 과정에서는 이 원주각이 계속 같다라는 게 이용이 됩니다. 근데 그 원주각의 성질은 뭘로 설명되게 되어 있냐? 사실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다. 중심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떠올릴 수 있더라. 이렇게 자르면 요 내각 2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고 요 내각 2개 더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옆으로 간다고 해도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으로 계속 똑같겠지. 그걸 이용한 거지. 근데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하면 최선의 풀이가 나오지. 자, 거기서 근데 조금 더 가보는 거예요. 만약 떠올리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우리가 개념 안에서 공부해 나갔을 때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시험지 잘 복습해 보면 좋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그걸 떠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변 개념을 같이 떠올려 보게 되면 서브 풀이도 발견할 수 있다.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 일로 안 갔어도 방금 전 여기를 이렇게 회전시키고 이동시키는 보조선이 약간 부담스러웠던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 얘를 발견했으면 돼, 그러면. 이게 이제 3분의 파이의 2배가 된 겁니다. 2배가 됐어요. 지금 그걸 3분의 2파이라고 한 번에 안 적고 있어요. 2배가 됐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이등변이잖아. 수선. 자, 이 수선은 어디에서
그치.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발상이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살필게요. 이 유도 과정은 얘는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발상이고요. 사인 법칙은 외접원에서 원주각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발상이고 유도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유도 과정들 전부 다 그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어차피 삼각함수 단원에 있는 세 번째 하나학습 목표잖아. 결국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다 설명하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이등변에서 이 수선을 내리면 이게 이제 33분의 파이가 되고 이게 이제 6분의 파이임을 바로 얻게 됩니다. 자, 방금 전 그린 그림이랑 사이즈가 딱 절반이네요. 사이즈가 딱 절반이 되는 이유? 딱 절반이라서 그래. 자, 여기까지 살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코사인 법칙과 관련된 발상이므로 뒷부분 계산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5루트 3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가 9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6분의 파이라서 요 변의 길이들을 각각 구하는 것이 쉬워요. 사실 전체를 15라고 구했으니까 2분의 15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선 내렸으니까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 15를 안 구했어도 돼. 5루트 3에다가 코사인 6분의 파이 곱하고 5루트 3에다가 사인 6분의 파이를 곱해서 이 녀석을 이제 2분의 5루트 3이라고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얼마가 되니? 9에서 2분의 15를 뺐으니까 2분의 3이 되지. 그럼 이 남은 부분이 뭐가 됐니? 직각삼각형이 됐지. 그럼 5'의 제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5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구해보면 난 4분의 9 나는 4분의 5 25에다 3 곱해주면 75 두 개를 더해주면 4분의 84가 되어서 4로 나눠주면 21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척척 삼각비를 이용하고 척척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생각을 했냐? 수선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도형의 발상인 거다. 자, 이 개념의 흐름과 진행 그리고 그 안에서 떠오르게 되는 발상 이런 것들을 자주 읽어내고 자주 복기해 보세요. 시험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험날 그냥 뚝 떨어진 도형의 발상을 중등 도형 올림피아드 풀듯이 풀이해야 된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한 번에 떠오르지 않아도 사인 법칙의 발상 정확하게 떠올리지 못했어도 코사인 법칙의 수선이라는 발상을 이용하면 이게 사실 사인 법칙은 이만한 직각삼각형에서 15를 구하는 거죠. 그럼 거의 똑같은 것을 사인 법칙 쓰는지도 모르고 써버렸어요. 야, 사실 이 사인 법칙 하나는 안 써도 그만인 것이었네.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였니? 이 유도 과정의 발상 및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이용이 되었던 것이고 마지막 계산까지도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살핀 것이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과 같다. A, B, C, A, B, C. 자, 아마 이게 최근에 시즌 1 모의고사 3회차 해설 강의를 들은 친구는 이 말을 똑같이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자, 이 b제곱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다. 수선을 내려서 얻어지는 이게 이렇게 간단한 피타고라스 정리 풀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의 발상이고 이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의 발상은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두 개를 만들고 거기서 절반은 삼각비를 이용하고 나머지 절반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인 거다. 연계교재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시즌 1에서 여러분이 3회차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선을 내렸어. 그리고 좌측에서는 삼각비를 이용해야 돼. A 코사인 B네요. 여기선 A 사인 B네요. 그럼 이 밑변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C 마이너스 A 코사인 B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A 사인 B가 되는 거예요. 아, 수선에 의해서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용한 것은 삼각-B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길이들을 이용해서 우측 직각삼각형에서 무엇을 이용한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것이, 이걸 정리한 것이 B제곱 이퀄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아니 2AC 코사인 B구나. 자, 그 녀석에 대한 거고요. 아까 이 이등변 삼각형 수선 내렸잖아. 삼각-B 이용한 거고, 그 다음 피타고라스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같은 거야. 그리고 최선의 계산 등에서 여러분에게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개념이다.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 마지막 학습 목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함수 단원 내에서 공부하고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유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면 이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접근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된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숙한 형태의 문제이지만, 자, 그래도 개념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단원은 어디인 것 같아요? 수열 단원입니다. 수열 단원은 그 본질 자체가 나열이에요. 그리고 수원에서는 쌤이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지만 수원 문제는 문제가 시킨 대로 하면 돼. 자, 수열 단원, 수열은 나열이다. 그 안에서 이제 이건 뭐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개념, 바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니?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집어넣으면 다음 항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이걸 통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점화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교과서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질로의 회귀입니다. 이걸 등차 등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보자마자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출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통해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매번 출제진들은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그때그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귀납적 정의의 원리대로 하나씩 나열해 보고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수열 문제를 만났든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 중 쉬운 문제 A1으로부터 시작해서 A7을 구하라고 했다면 쉬운 문제일 거예요. 왜? 이게 정방향이잖아. 그러면은 원웨이란 말이지. 이 중 어느 경우인지를 아니까 한 번에 쭉 구해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문제의 어려운 지점은 A7이 주어져 있고 여기가 출발 지점이고 이게 목적 지점이기 때문에 역방향이기 때문에 하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경우별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A6를 살피고 A6에서 뒤집어서 A5를 살피고 이러려면 A7이 1인 것만 가지고는 그 전께 이건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수원에서는 본질을 묻습니다. 자, 왜 어느 경우인지를 모르게 했을까? 반대로 가는데 어느 경우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이 뒤를 미치겠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그냥 빨리 본질대로 시키는 대로 둘 다 해보라고. 직접 나열해보고 시도해보도록 하기 위한 문제 포맷인 겁니다. 그래서 A7이 지금 1이면 그 저는 바로 두 개 A6를 이거일지 모르니까 한쪽을 가정하고 구해보고요. 그 전도 두 개 이렇게 가다 보면 많아봐야 2의 6제곱. 너무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자,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하다 보면 발견이 되게 되어 있을 거다. 이제는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자주 출제하면서도 그때마다 이걸 매번 다른 것으로 거의 무규칙에 가까운 것을 혹은 그때마다 다른 것을 출제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확보되어서
자주 출제되던 유형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년도 구평 수능 시험도 그렇고요. 쌤이 모든 강의에서 이야기했었던 것들, 해설 강의에서 이용했던 것들도 그렇고요. 자, 이게 뒤로 역순으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수영도를 그려가면서 하는 것이 평가원 출제 매뉴얼의 추론 능력에 있는 것은 맞지만, 발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나가는 것은 맞지만, 자, 최근의 수능 시험의 경향성 중 하나는 본질로의 회귀입니다. 6월 모평 해설 강의도 아마 들었겠지만 6월 모평에서만 봐도요, 이전보다 더 간단하게 앞번호 문제로 나온 문제들,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 공통점이 더욱 본질적인, 더욱 원리에 해당하는, 더욱 이 앞에 있는 개념들, 그 개념의 본질로 회귀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어타 51번에서 했던 이야기 같이 복습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예 똑같은 상황이에요. 물론 기무적에 있는 12-25번을 복습해도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찍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는 뒤로 되짚어서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의 본질을 다시 살펴보자는 거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앞에서부터 쫙 정방향으로 쓰러뜨려가며 무엇인가를 증명해 나간다라는 것을 먼저 학습 목표로 가지고 공부하지. 그래서 이것의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당당히 학습 목표라고.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은 트레이닝도 여러분 잘 연습해 두어야 될 거예요. 나열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어느 경우가 내가 원하는 경우인지, 지금처럼 이게 많아 그러면은 이거 가능한 것은 도대체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익숙해져야 해. 하지만 역방향으로 되짚어가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그것만을 본질로 공부한 게 아니잖아. 그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은 뭐다? 정방향으로 밝혀낼 것도 있는 거다. 자, 문제에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면 좋겠습니다. A1이 지금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첫째 항이 자연수. AN은 다 자연수라고 준 적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A1이 자연수이므로, 자, 수학적 귀납법처럼 증명하는 것이 조금 어색한 친구들은 그냥 집어넣어서 해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단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것을 평가원이 우대하고 있으니까 시험장에서는 정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같이 해주면 좋다. 기본 원리대로 이 부분도 같이 시도해보면 좋다. 자, A1이 자연수면요, 2분의 1 A1이 자연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대? 2분의 1 A1이 다음 항이 된대. 이게 자연수일 때 이렇게 된대. 그럼 2분의 1 A1이 자연수가 아닐 때는, 그때는 뭘 말하는 거야? 2분의 1 A1이 자연수라는 것은 짝수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반 나눠도 여전히 자연수지. 근데 2분의 1 AN이 자연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A1이 홀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A1을 홀수와 짝수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이게 홀수일 때 빼기 1의 제곱을 하기 때문에 A2는 A1 빼기 1의 제곱. A1이 1인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자연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젠 아닌 정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이상의 정수라고. 자, 이렇게 몇 개만 더해보면은 같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증명이라고 하고요. 자, A1은 자연수지, 그걸 아닌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 AN이 아닌 정수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기본 원리예요. 이걸 가정하면 방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AN이 무엇일 때에는, AN이 짝수일 때에는 절반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AN 플러스 1이 무엇이 나온다? AN이 짝수일 때는 AN 플러스 1이 홀수
아니지. 반을 나누었으니까 아직은 잘 몰라. 그냥 자연수가 나오겠지. 근데 AN이 0일 때도 한번 생각해보면 AN이 0일 때는 그때는 2분의 1 AN이 역시 이번에는 자연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N이 0일 때, 그래 짝수일 때, 0일 때, AN이 홀수일 때까지를 모두 살펴야 하는구나. AN이 0일 때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N 플러스 1은 1이 되어서 이땐 홀수, 자연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AN이 홀수일 때에는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AN 빼기 1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음아닌 정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0 또는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네. AN이 음아닌 정수이면 AN 플러스 1도 음이 아닌 정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수학적 귀납법의 기본 원리이고요. A1이 지금 현재 이 명제를 만족시켰을 때는 AN이 음아닌 정수다라고 가정하면 AN 플러스 1도 음아닌 정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A1이 음아닌 정수니까 A2도 음아닌 정수, A3도 음아닌 정수, A4도 음아닌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 증명 끝. 자, 별거 아닌 것을 증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요. 결정적으로 이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뒤로 역순으로 되짚어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부터 수학적 귀납법의 기본 원리대로 무엇인가를 증명해 나가는 것을 그 또한 잘 준비해 두어야 된다. 시험장에서 그와 같은 뭔가의 증명사항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고 그것이 수능날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년도 9평 이후에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전년도 수능 시험지에 있었던 15번, 22번 모두 이와 같은 수학적 귀납법의 기본 원리에 의한 증명 과정이 결정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뭘 증명한 거예요? 첫째 항부터 모든 항이 아닌 정수라는 거. 다시 말해 0 또는 자연수라는 거. 다시 말해 0 또는 홀수 또는 짝수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바로 전에 대한 내용을 그냥 위아래로만 나누면요. 그럼 이런 불필요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아래를 계산을 해야겠다 했어. A6 빼기 1의 제곱으로 A7이 나와야 되는데 그 A7이 지금 1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 A6 빼기 1이 뿔마 1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A6가 2가 되거나 A6가 0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근데 애시당초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2분의 1 A6가 자연수라고 했다면 A6 짝수인 거잖아. 2분의 1 A6라는 녀석이 자연수가 아니라고 했다면 A6는 홀수 또는 0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합니다. 1과의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0 또는 홀수를 찾으면 짝수는 처음부터 안 찾는다 이 얘기예요. 0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이쪽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A6가 2다. 자, 이거는 2분의 1 A6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에서 1이 돼서 자연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 맞지. 근데 그 전으로 가봐. 이제 위로 가려면 이쪽은 뭐가 나와야 돼요? 짝수. 이쪽은 뭐가 나와야 돼요? 홀수 또는 0. 근데 그거를 1 빼서 제곱해서 2가 되도록 하는 수가 나와야 하는데 1 또는 0 이걸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A5를 계산하게 됩니다. A5 빼기 1의 제곱은 A6 2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A5 빼기 1 이건 뭐야? 풀마 루트 2. 그럼 A5는 뭐야? 1 풀마 루트 2. 자, 이게 음아닌 정수로 모든 항이 구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두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 한참을 물론 지금 보면 2분의 1 AN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 지금 아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가 있긴 있으니까 해보게 된다. 근데 이러한 항은 해보면 안 된다. 왜? A1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쪼로로록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이러한 녀석은 나올 수가 없다. 다 뭐만 나와야 된다. 짝수, 홀수, 0 중 하나가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무리수가 되어야 하니까 제곱수가 아니니까 없다. 끝이에요. A5가 4. 그럼 그 정도 가볼까? 얘는 제곱수 맞잖아. 그러니까 2배도 나오는데 2분의 1 A4가 짝수니까 아니 2분의 1 A4가
자연수니까 지금 이 짝수 8 2분의 1 A4는 자연수 맞아요. 그리고 A4는 짝수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 해서 이거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우측은 뭐가 되어야 하냐? 홀수 또는 0인데 그걸 1을 빼가지고 제곱한 게 이거여야 돼요. 그 2가 있잖아 지금. 1을 빼가지고 제곱한 게 2가 3. 자, 그 밑으로는요. 자, 뭔가 제곱해서 3이 나오니? 안 나와. 6. 뭘 제곱해서 6이 나오니? 안 나와. 아니 잠깐만, 루트 6이 있잖아요. 아니 그건 없다고. 모든 항이 음아닌 정수인 것을 내가 증명을 해놨어. 그러니까 제곱해서 6이 되는 음아닌 정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12, 그러니까 그냥 24, 여기까지를 그냥 가는 거야. 24라는 첫째 항 찾았고요. 자, 물론 모든 수업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렇게 역순으로 찾았을 때는 정순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있으면 이게 짝수니까 2분의 1 AN 했을 때 자연수니까 10이 되겠지. 2분의 1 AN 하면 자연수니까 6 되겠지. 2분의 1 AN 하면 자연수니까 3 되겠지. 2분의 1 AN 하면 이제는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빼기 1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4가 되겠지. 2분의 1 AN 하면 또 자연수니까 2 되겠지. 2분의 1 해도 또 자연수니까 1 되겠지. 오케이, 됐다. 이렇게 미분, 적분을 공부할 때도 적분 계산이 덜 익숙하니까 역산해서 확인했었어요. 미분에서 확인했었어요. 역산, 실수를 줄이기 위한 기본이다. 여기까지 하나만 더 잔소리했고요. 자, 이 앞으로 갑니다. 8 뭐 제곱해서 나온 적 있니? 없어. 16 뭐 제곱해서 나온 적 있니? 있어 이거는. 그러면 요건 32도 있고요. 제곱해서 16되는 수가 4가 있네요. 마이너스 4는 지금 나올 수 없는 것도 알아요. 왜? A3 아니 A2라는 녀석이 0 또는 홀수여야만 하는데 0 또는 홀수 1 뺐다고 해서 마이너스 3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4 1 빼서 4가 되는 홀수. 있네. 오, 됐어요. 그러면 10 제곱해서 32가 제곱해서 5 되는 거 없어요. 64, 10, 24까지를 구할 수 있었고, 이쪽은 안 됨을 알고 있잖아. A6 바로 전을 살피면, 자, 여기도 위아래 두 개 해주면 됩니다. 2분의 1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A5가 0인데 이건 안 돼. 왜? 얘는 짝수가 아니야. 2분의 1 했을 때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안 돼. A5는 그래요. 그럼 1 빼서 제곱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0 또는 홀수, 그건 있니? 있어. 1. 자, 그럼 A5 저는 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A4는요, 여기서부터를 그대로 그릴 수가 있어. 2. 그 A4가 2면 A3는 2, 4, 8, 3. 그전 16, 6. 답 다 구했네요. 자기 닮음 구조를 찾았어. 1 밑에 생겼던 것을 똑같이 생긴 요만큼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1 전에 0으로 갈 수 있었던 것까지도 이쪽 우측으로 또 표현을 해주면, 그 A4가 제로가 되면 A3는 그냥 또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건 여기서 공부를 했대요. 발견을 했던 내용이고, 수열이 이런 거야. 나열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럼 1 밑에는 또 어떻게 해주면 되니? 1 밑에는 또 이렇게 해주면 돼요. 1 밑에는 또 A2는 1 밑에 2일 수 있고, A2는 0일 수 있고, 0 밑엔 다시 1일 수밖에 없음을 이쪽에서 알고 있고, 2 밑에는 4 또는 뭔가가 된다까지 갈 필요도 없어. 4밖에 안 돼. 1, 4, 6, 16, 24, 10, 64. 이렇게 6개를 모두 더하면 125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닮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건 이제 마지막 덤이고요. 자, 제일 중요하게 이 문제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은 최근에 평가원 수능 시험 이 중요한 문제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경향성이다. 더욱 본질에 집중한다. 역순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 물론 이 추론 능력에서 수용도, 경우, 분류, 나열 등을 통해서 발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맞아요. 좋아.
근데 그것에 의해서 언제나 좋은 변별력이 발생을 하지만 특정 유형에 너무나 갇혀서 본질적인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평가원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방금 전에 증명해 나갔던 과정, 수학적 귀납법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것은 그냥 매우 쉽게 앞의 항을 가정해보고 경우별로 그 다음 것 또한 음한인 정수, 그 다음 것 또한 음한인 정수,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음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개념 강의를 다시 펴서 혹은 여러분 교과서나 아무 수능 특강 뭐든 괜찮아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예제, 그것만이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본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닮음이 나오는 이유, 그것도 수학적 귀납법과 관계되어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자기 닮음 구조 프랙탈처럼 나오게 되는 이유도 어타 51번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서 경우의 수를 물어봤던, 그리고 여기서 경우의 수를 물어봤던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기본 원리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시험장 안에서 나열해 가면서 발견하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